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월요일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하고 그리고 접근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 그리고 볼펜 그리고 연습장, 뭐 샤프,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상력이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잊어버리고 좀 부분적으로 리셋을 하고 월요일에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사실만 내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상상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우리가 어떤 수학적 문제나 아니면 인생에서 어떤 문제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게 뭐냐면은, 가장 먼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그거는 이 문제가 갖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먼저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이 문제 이런 부분에서 어려우니까 이런 개념 혹은 뭐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행학습을 정말 많이 하는 이 언주중학교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다 배운 거잖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번 시간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 문제의 어려움을 같이 한번 느껴보고, 이 문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렵구나, 이걸 같이 느껴보고,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 전체 일련의 이 과정들을 다 같이 함께 체득화해보고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 비슷한 유형,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러한 개념들이 내 머릿속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교과서도 아니고 연필도 아니고 연습장도 아니다. 뭐다?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잠깐 잊어버리고 월요일 그 시점에서 이 강의를 듣겠다라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고고. 자, 일단 선생님이 연습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 연습장을 가지고 선생님이 제시한 그 문제를 한번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5의 전체 20제곱을 해야 되니까 1.25 곱하기 1.25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은 20, 12, 6, 그러면 1, 5, 6, 2, 5 소점이 되니까 1.5, 6, 2, 5. 그러면 1.25의 4제곱은 1.25의 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1.5625의 제곱이네. 그러면 15625 소중 생각하지 말고 일단 11,625의 제곱을 하려고 봤더니 계산기가 있네. 자, 선생님이 1.25의 20제곱 그리고 0.8의 18제곱을 드디어 계산했습니다. 네, 드디어 한 2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86.73617379884035472059595336914061406255가 1.25의 20제곱이에요. 이게 요한소수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었죠. 자, 한번 0.8의 18제곱 한번 해볼게요. 0.018014398509481984. 자, 다 했습니다. 자, 요 두 개가 맞는지 직접 체크하실 분은 체크해 주셔도 돼요. 선생님 지금 자신 있거든요. 네, 계산을 엄청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두 개의 이 소수점, 유한소수 두 개를 곱해야 되는데, 자, 일단 어떻게 할까요? 일단 소수점 생각하지 말고 이 두 개를 먼저 867361 뭐 이거랑 00180 이 두 개를 먼저 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소수점 개수 살려서 찍어 볼게요. 한번 이게 일단 종이를 가지고 와서 한번 8673617379884035 자, 선생님이 계산을 하다가 좀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계산 결과가 얼마나 나왔냐면은 자, 1.5625 이렇게 나왔습니다. 1.5625. 네, 상당히 오래 걸렸죠. 네, 근데 사실 이 계산 자체가 원래 우리가 지금 하려는 배우려는 이 개념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1.25를 20제곱하고 0.8을 18제곱 한 다음에 그쪽에 나오는 수를 곱해갖고 이렇게 계산을 처리를 했을 텐데, 이게 또 안 좋은 촉이 떠오르죠. 우리 월요일에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계산 과정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사실 선생님은 참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밥 먹듯이 할 수 있지만 884040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계산이다. 이렇게 계산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직진하지 않고 약간 우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회를 할 거냐면, 일단 이게 소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1.25랑 0.8을 분수로 바꿔요. 그러면은 1.25는 4분의 5고 0.8은 5분의 4네요. 소수일 때는 잘 안 보였는데 분수로 바꾸고 나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숫자가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숫자였어요. 그러면 뭔가 나중에 이 두 개의 숫자 사이에 있는 곱하기 때문에 뭔가 이 위아래가 뭔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들이 들죠? 그러면 내가 잘한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1.25의 20제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4분의 5니까 이걸 전체 20제곱이죠. 그러면은 분모에는 4, 그러니까 4분의 5를 총 20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모는 4만 20번 있게 되고 분자에는 5만 20번 있게 돼요. 그 말은 즉슨 우리 거듭제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 4가 20개 있고 5가 20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4분의 5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4분의 5 이게 20개 있는 거를 간단하게 4의 20제곱 분의 5의 20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제 배운 거, 어제가 아닌가요? 네, 월요일에 배운 걸 잠깐 활용해 보면 4라는 숫자는 우리가 소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제곱이 됐죠. 그러면 2의 제곱에 전체의 20제곱이니까 2의 몇 제곱? 22제곱 이 아니고 2의 40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5의 20제곱이라는 숫자를 분수로 바꾼 다음에 월요일에 했던 거랑 거듭제곱 의미를 약간 적용을 해봤더니 이거는 2의 40제곱분의 5의 20제곱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0.8의 18제곱도 똑같이 해보면 0.8은 5분의 4의 18제곱이니까 분모에는 5가 18개, 분자에는 4가 18개인데 분자에 있는 4는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2의 제곱이니까 분자는 2의 2 더하기 18이 아니고 2 곱하기 18에서 2의 36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계산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역수관계 있었으니까 나중에 이 중간에 있는 곱하기 때문에 요것들이 이렇게 뭔가 사라질 것 같다 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느낌 그대로 적용을 해서 약분을 진행해보면은 이게 뭐가 나올까요? 약분을 하게 되니까 분모에는 2의 4제곱만 남고 분자에는 5의 제곱이 남아서 총 답은 16분의 25. 그러니까 16분의 25는 분모의 소인수가 2밖에 없으니까 요한소수일 거고 이걸 바꿔보면 1.5625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선생님이 했던 계산이 아주 정확했다. 네, 아주 계산의 황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계산 다 했으니까 이제 어떤 부분을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했던 활동, 이 활동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제시했던 문제를 쭉 보니까 어떤 게 어려웠냐면은 계산 과정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고 너무나 복잡하고 어쩌면은 이 지수 때문에 글자가 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 그러지? 이 연습장에 둘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다. 그래서 사실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선생님처럼 수학을 전공해갖고 수학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해결하기가 힘들다. 5제곱은 243. 그 다음에 6제곱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었다? 뭐 했었냐면 거듭제곱의 의미와 월요일에 했던 고배 거듭제곱을 약간 적용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소수 표현을 분수로 바꾼 다음에 이 괄호 밖에 있는 지수가 분모와 분자에 공평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봤다. 이게 왜 그랬다? 거듭제곱의 의미 때문에 그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어떠한 숫자, 어떠한 수가 이렇게 있겠죠? 어떠한 수, 뭐 a분의 b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에 했던 고배 거듭제곱처럼 이 a분의 b 분수 모양이어도 이 지수, 여기 위에 있는 지수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한다? 작용한다. 공평하게 작용한다. 차별하지 않는다. 이 b에는
뭐 10제곱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제곱이면 B에는 8만 가구, A에는 10만 가구, 아니면은 B에는 5가구, B 5가 쓰니까 공평하게 A 5가구 이렇게 작용하지 않는다. 똑같이 B에 10 주고 A에 10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과서를 펼쳐보면 나와 있는 분수의 거듭제곱이었어요. 월요일에 했던 곱의 거듭제곱, 그 다음에 분수의 거듭제곱. 자, 요 두 개를 배웠는데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수업이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거는 선생님이 신호등을 알려줄 거예요. 신호등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신호등을 건너기에서 건널목에 서면은 이 건널목에 누가 서든 간에 뭐 키 큰 사람이 서든 간에 뭐 키 작은 사람이 서든 간에 뭐 누가 서든 간에 이 신호등의 불은 항상 빨강색과 초록색밖에 없죠. 네, 뭐 잘생긴 사람이 섰다고 해서 이 불이 갑자기 뭐 무지개 색깔로 바뀌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수학에도 약간 신호등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나오는 마이너스 1의 전체 n제곱입니다. 자,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이 n 값에 1부터 이 n은 자연수인데 1부터 2, 3, 4, 5, 6, 7 한 요 정도만 넣어봐도 아 얘는 값이 두 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네, 마이너스 1을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3제곱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라는 뜻이죠. 거듭제곱 의미가.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1. 그리고 또 거기에 마이너스 1또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4제곱을 하게 되면 1이 나오게 되거든요. 5제곱하면 또 마이너스 1.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보면 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이 n이라는 숫자에 우리 신호등처럼 어떠한 수를 집어넣든 간에 항상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네, 이 n의 2의 배수, 즉 짝수를 집어넣으면 이 값 전체가 1이 나온다. 그리고 이 n이라는 값에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다른 말로 하면 홀수를 집어넣으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자, 요거를 우리는 선생님은 편의상 신호등이라고 부를게요. 신호등이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어거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신호등 문제가 포함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요 문제를 해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일단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물론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부호를 먼저 결정할 거예요. 일단 여기 보면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나머지 이 x, y 값은 보지 말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만 보면은 신호등 오케이 마이너스 3은 홀수 그러니까 이 값 전체의 부호는 음수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일단 답에 마이너스를 써놓고 그 다음 나머지 값들을 계산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과 수요일에 우리가 했던 내용 곱의 거듭제곱과 나눗셈의 거듭제곱 요거는 계산이 상당히 복잡한 경우 그리고 엄청나게 큰 수의 소인수분해 같은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개념이었다. 우리가 뭔가 식을 정리해야 된다거나 뭐 엄청나게 큰 수를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뭐 요럴 때 쓸 수 있는 개념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제 월, 화, 수 이제 선생님이 지금 화요일인데 내일 수요일 이제 강의를 듣고 나면 목, 금, 토, 일 이렇게 다 4일 동안 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4일 동안 즐거운 휴식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이제 우리가 월요일과 수요일에 했던 거 곱의 거듭제곱과 나눗셈의 거듭제곱 요 내용은 이제 엄청나게 큰 수를 계산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복잡한 식을 약간 간단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엄청 큰 수를 소인수분해 한다던가 뭐 그럴 때 썼었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 선생님이 지금 화요일인데 내일이 수요일이죠. 그럼 수요일날 강의를 듣고 그 매크로 돌리지 마세요. 수요일날 강의를 듣고 그리고 목, 금, 토, 일 이 4일 동안 우리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동안 여러분들은 신나게 아주 재밌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행복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녕. 'Cause you are my girl.